어릴 적 나는 인생을 선불제로 생각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죽어라 공부만 하며 현재를 지불하면 그만큼의 괜찮은 미래가 주어지는 줄 알았다. 밤을 새워 소설을 쓰고 몸을 축내면 그 대가로 편안한 미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언덕을 오를 때는 힘들지만 내려올 때는 편하듯이 고생과 노력은 초반에, 그 과실은 생의 후반에 따먹는 것이려니 했다. 잘 모르겠다.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내 인생은 후불제인 것 같다. 어린 날이 오히려 공짜였고 지금은 계산을 치르는 중이고 해가 갈수록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만 같다. 10대와 20대에는 몸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다. 날마다 술을 퍼마셔도 매일같이 나쁜 음식을 먹어도 운동을 전혀 안 해도 몸은 멀쩡했다. 몸은 충동적인데 정신의 순종적인 노예로서 모든 부당한 처사를 지금은 돈과 시간, 노력을 많이 투입해야만 몸을 그럭저럭 유지할 수 있다. 마음도 돌보지 않았다. 되는 대로 아무 생각이나 받아들였고 아무 말이나 내뱉었다. 무한대로 남아있는 것만 같은 시간은 지독히도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그래서 마구 낭비해버렸다. 얼굴도 모르는 이들과 지금은 이유도 기억나지 않는 일로 밤을 새워 키보드를 두드리며 싸웠다. 대충 살아도 온 우주가 너그럽게 모아주던 시간이었다. 원래도 좋지 않았던 눈이 노안이 와서 요즘에는 밤에 책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오래전에 누군가가 내게 이런 질문을 던졌었다. 감옥에 갇혀 독서와 글쓰기 중에서 하나만 할 수 있게 된다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나는 주저하지 않고 독서를 선택했다. 책 없는 옥살이를 어떻게 견딘단 말인가. 그런 면에서 나는 작가보다 독자다. 글은 가끔 쓰지만 책은 언제나 읽는다. 그런데 글을 예전만큼 읽기 어렵게 되었고 앞으로도 더 나아질 것 같지도 않으니 후회가 차오른다. 어두운 지하 술집에서 낭비했던, 눈이 지금보다 훨씬 밝았던 20대의 밤들에 나는 침대에 누워 책을 더 보고 있어야 했다. 육체에 관한 한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은 없을 것이다. 인간의 세포는 무한히 복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복제될 때마다 열화가 된다. 애초의 유전자 정보는 손실되거나 변형되어 다음 세포로 전달된다고 한다. 인생 후반을 이렇게 열화 복제된 세포들과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인생은 후불제 같기도 하다. 그러나 세속적인 성공의 기준으로 볼 때 지금의 나는 20대의 나보다 모든 면에서 크게 좋아졌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역시 선불제가 맞는 것 같기도 하다. 과연 어느 쪽이 맞을까? 좋은 이야기들은 이 이분법을 넘어선다. 영화 라라랜드의 시작 부분에서 주인공 미아와 서베스천은 모두 무명의 배우이며 음악가다. 미아는 오디션은 다 보러 다니지만 문전박대에 가까운 취급을 받고 좌절을 거듭한다. 서베스천은 재즈 피아니스트지만 술집에서 자신의 음악적 취향과는 전혀 다른 손님들의 신청곡을 치며 생계를 이어간다. 그의 꿈은 정통 재즈파를 차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둘의 사랑은 끝난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미아는 유명한 배우가 되고 새로운 사람과 결혼도 한다. 어느 날 예약한 연극을 보러 가던 미아 부부는 저녁을 먹으러 근처의 재즈바에 들어가게 된다. 그곳은 바로 세바스찬이 차린 재즈바 셉스로 많은 이들이 찾는 명소가 되어 있다. 세속적 성공이라는 척도로 보면 미아와 세바스찬의 곡선은 뒤로 갈수록 상승한다. 그러나 극장을 나오는 관객들의 기억에 남는 충만한 기쁨의 순간들은 무명의 배우와 가진 것 없는 피아니스트가 수영장 파티가 끝난 뒤 언덕에서 함께 춤을 추는 장면 같은 영화 초반의 신들이다. 그들은 서로 깊이 사랑하고 연인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따라서 둘의 인생 그래프는 마치 경제학의 수요 공급 곡선처럼 성공의 곡선과 반대로 그려지게 된다. 영화 대부 시리즈에서도 비슷하다. 알파치노가 분한 마이클 콜레오네는 영화의 시작 부분에서는 형의 그늘에 가린 데다가 가족의 사업을 이어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 유약한 대학생으로 나온다. 그러나 그는 형을 죽이고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아 원치 않았던 대부의 자리에 오른다. 권력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시간이 흐를수록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윤리라는 기준으로 볼 때 전혀 반대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떳떳하게 살고자 했던 한 맑고 순수했던 젊은이가 어둠의 세계에서 죄악을 저지르며 타락하는 이야기가 된다. 인생의 성패를 판단하는 곡선은 하나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세속적 성공과 도덕적 파탄이 함께 올 수 있으며 사랑과 꿈이 엇갈릴 수 있다.
어쩌면 한두 개의 선으로 나타낼 수 없을 수도 있다. 삼각함수를 배울 때 가장 신기했던 것은 건조한 수식으로 이루어진 방정식의 좌표상에서 꽃이나 나비 같은 아름다운 곡선으로 표현되는 부분이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곡선은 어떤 모양으로 그려지고 있을까? 그 선들을 만든 함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어떤 충동과 어떤 운이었을까?